뉴욕 지하철에서 불법 체류자였던 남성이 잠든 여성에게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음주운전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픽업 트럭이 대형 쇼핑몰로 돌진해 방문객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수 37명의 감형을 단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는 끔찍한 결정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연방국세청이 팬데믹 당시 경기부양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대 $1,400의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메트로가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에 무료 서비스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지하철에서 자고 있던 여성에게 불을 붙여 숨지게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불길에 휩싸인 여성을 그 자리에서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남성은 추방됐던 불법 체류자로 밝혀지면서 이민자 문제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뉴욕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인 겁니다. 이를 발견한 직원들과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진화에 나섰지만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Someone who we believe carried out one of the most depraved crimes one person could possibly commit against another human being. And it took the life of an innocent New Yorker. 당시 범행을 벌인 용의자는 벤치에 앉아 피해자가 불에 타는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고 이를 알아본 고등학생들의 신고로 수시간여 만에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Police radioed ahead to have the train stopped. Then, Transit District 2 officers boarded the stop train and walked from car to car until they located and arrested the person of interest without further incident. The person of interest also was found with a lighter in his pocket. 조사 결과 체포된 용의자는 과테말라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로 지난 2018년 불법 입국 사실이 적발돼 한 차례 추방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용의자가 언제 어떤 경로로 다시 미국에 넘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용의자는 지난해 4월까지 맨해튼의 한 이민자 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re must be strong, swift consequences on this person, and I use that term lightly, who committed this brutal homicide. There is no room in civilized society for people like him to be walking around. 숨진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용의자가 숨진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용의자는 1급 살인과 1급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매일같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일어난 잔혹한 범죄에 주민들도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뉴욕시의 대중교통 안전 문제와 불법 체류자 문제에 참담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뉴욕 지하철의 안전이 개선됐다는 내용을 홍보하다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지하철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후 SNS를 통해 모든 지하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범죄가 감소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에선 주지사가 당일 발생한 방화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뉴욕의 지하철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 총괄 책임자로 내정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은 불법 체류자가 미국 국민을 살해하는 일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으며 호컬 주지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25년 전 이양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환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이른바 바가지 운하 통행료를 물리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경화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폭탄을 유럽에 방위비 청구서를 내민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는 파나마를 겨냥했습니다. 파나마가 터무니없는 운하 수수료로 미국의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82km 인공수로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미국이 건설한 이후 85년 동안 관리하다 1999년 파나마 정부의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미국이 관대함을 베풀었는데 비싼 통행료를 물린다니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게 트럼프 발상입니다. Of this magnanimous gesture of giving are not followed, then we will demand that the Panama Cana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ull, quickly and without question. 국가재정 5분의 1을 운하 통행료에 의존하고 있는 파나마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Cada metro cuadrado del Canal de Panamá y su zona adyacente es de Panamá y lo seguirá siendo. 취임도 하기 전 트럼프 말 한마디에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있지만 아직 당선자 입에서 한국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내란 사태 이후 고위 당국자 중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지만 트럼프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 측과 계속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신의 행정부가 들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소통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의 소통인지, 그래서 당선인이 지금의 한국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 간 톱다운식 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특성상 예견된 위협에 우리만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픽업 트럭이 대형 쇼핑몰로 돌진해 당시 몰 안에 있던 방문객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추격을 받던 53세 남성 존 데럴 슐츠가 19마일을 도주한 끝에 킬린시의 대형 쇼핑몰 JC페니 건물로 돌진해 방문객 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쇼핑몰 유리문을 뚫고 매장 안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6살 어린이 등 5명을 들이받은 후에도 계속 운전하며 저항하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정확한 상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Chase was coming towards us and the driver was turning towards the mall. Exited the highway, entered the Killeen Mall parking lot. He did drive through the front door of the JCPenney store, striking 4 people. Those people were transported with some to severe to minor injuries.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 단행에 대해 끔찍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면한 사형수들은 세계 최악의 살인범들이며 이 같은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돌아오면 법치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을 줄이는 대대적인 감형을 단행했지만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아들을 사면한 것 이상으로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코로나 시기에 지급됐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100만 명의 납세자에게 각각 최대 $1,400의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IRS는 팬데믹 당시 자격이 있음에도 경기부양금을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선별해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2021년 세금 보고 당시 크레딧을 기입하는 란을 공란 또는 0으로 남긴 납세자로, 환급금은 2023년 세금 보고서에 기록된 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IRS에 등록된 주소로 수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만약 계좌가 폐쇄된 경우 환급금은 자동으로 수표로 재발행되며 2021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내년 4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 측은 이번 환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임산부와 영유아 등에 대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IRS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은 100만여 명으로 총 지급 규모는 24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절도범들의 범행 영상을 공개하고 절도범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비치 경찰국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여성 3명이 얼타뷰티 매장에서 $648 상당의 제품을 훔친 뒤 콜스 백화점에서 또 한 번 범행을 벌여 총 $2,000에 가까운 제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프로포지션 36에 따라 중범죄 절도의 기준액이 $450로 다시 변경되며 여러 건의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3명 이상의 집단이 범행을 저지를 경우 중범죄 형량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s a felony? Bitch, new laws. Stealing is a felony. 한편 해당 법안은 2014년 소매점 절도와 마약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한 프로포지션 47호의 처벌 완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발의됐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스키장에서 곤돌라 오작동으로 수백여 명이 긴급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 트램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윈터파크 스키 리조트의 곤돌라가 고장나면서 탑승객 182명이 상공에서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곤돌라는 운행 도중 상공 50피트 정도 높이에서 갑자기 멈춰섰고 출동한 구조대는 5시간 동안 탑승객들을 한 명씩 로프로 묶어 안전하게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이후 곤돌라는 일시 폐쇄된 후 점검에 들어갔으며 오늘 오전 운행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가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전야에 무료 서비스를 운행합니다. LA 메트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과 새해 전날인 31일 모든 버스와 철도 그리고 공유 자전거를 무료로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료 이용 시간은 24일 새벽 4시부터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새벽 3시, 그리고 31일 새벽 4시부터 새해 당일인 1일 새벽 3시까지입니다. 한편 메트로는 새해 열리는 로즈볼 퍼레이드에 대비해 A 노선 운행을 늘리고 추가 좌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한미 외교 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공식 재개됐습니다. 한미는 연기되었던 외교 안보 일정도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측 인사와 접촉할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미국 국방장관과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등 충격파를 겪던 한미동맹이 고위급 접촉을 공식 재개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한미가 고위급 교류 재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오판, 심각한 불법이라고 공개 비판했던 커트 캠벨 부장관입니다. We wish the ROK well in a challenging period, and I look very much forward to consultations today with the Vice Foreign Minister on ensuring that our partnership remains strong and resolute. What will unfold in Korea from now on will follow the democratic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rule of law. 두 나라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켜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갈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내란 사태 이후 연기됐던 외교 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는 한국 내 상황을 다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이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쪽의 인식에 대해서는 전달할 입장은 아니고요. 전 세계가 모두 목도했듯이 한국의 얼마나 민주주의가 회복력이 강한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김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트럼프 측 인사를 만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는데 이 아직 없다는 말이 바이든 행정부에만 집중하겠다는 우리 정부 의지의 표현인지 아니면 트럼프 측 인사와 대면하는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차관급 회담에 이어 조만간 외교장관 회담 일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류들을 전부 받지 않자 헌재가 강수를 뒀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절차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서류를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송달 등 모두 19차례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모두 모인 평의에서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발송 송달입니다. 지난 19일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답변 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전부 다시 보냈고 다음 날 관저에 도착했으니 윤 대통령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20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일단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헌재가 준비 명령을 통해 별도로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는 오늘까지 내야 합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27일까지 답변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 안내도 그대로 절차는 진행됩니다.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27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다면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될 뿐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할 경우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내란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북방 한계선인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실제 한국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곧바로 NLL 인근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해병대는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290여 발을 쐈습니다. NLL 일대 포사격이 중단된 지 6년 10개월, 거의 7년 만이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 말고 별다른 계기는 없었습니다. 중단됐던 남북 적정지대 군사훈련 가운데 서북도서 사격 훈련을 맨 먼저 재개한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사격 훈련이 있었지만 이때는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북한이 사격을 한 데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2달 뒤 사격 훈련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에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1000무를 이번엔 390여 발 쐈습니다. 지난달엔 호국 훈련의 일환이라며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200여 발을 또다시 쐈습니다. 사격 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인접한 NLL 이남 해상이었습니다.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가운데 서해 NLL 인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 훈련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해병대의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side have fired tens of gunshots on the territorial water of my country. 우리가 자의적 조치로서 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설정됐던 해상 사격 구역과 올해 설정한 사격 훈련 구역이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훈련에선 2010년과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많은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정도면 북한군의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고 도발 징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노상원 씨의 계획에 따른 훈련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외관 유치죄입니다. 집중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런 집중 포사격 훈련에도 북한군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 즈음 러시아와의 협력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측 인사들은 보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 무력 시위를 요청하는 이른바 총풍 사건을 일으킨 전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회장은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로 기자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래 재임으로 끝내려 했지만 체육회의 위기 속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이 다 이 체육회 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구나. 금품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은 제기된 의혹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뭐를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나를 악마화하나. 직무정리는 잘못된 겁니다. 저는 선출직이에요.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재판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따로 내정한 후보를 언급하며 불출마를 제안했다는 자신의 최근 폭로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또 피했습니다. 그거는 기업인이고 오너입니다. 인품이라든지 뭐 역량 이런 거 다 좋은데 재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은 관료입니다. 뭐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만. 이 회장의 출마 선언 직후 강신욱 후보가 자기 변명의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곧장 비판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반이기흥 연대 후보들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까지 최대한 단일화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구미에서 크리스마스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을 구미시가 취소했습니다. 보수단체와의 충돌이 우려됐다는 건데 탄핵 찬성 집회에 올랐던 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화려한 무대, 지치지 않는 라이브로 유명한 35년차 가수 이승환. 그는 지난 13일 국회 의사당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출연료도 받지 않고 내리 7곡을 불렀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꺼리던 연예인들이 간식 선결제로 탄핵 촉구 집회를 응원했던 주말, 이승환은 거리로 나선 시민을 응원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혹은 우리를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걸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최순실 때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오는 25일 구미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그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공연을 취소하라며 공연장을 빌려준 구미시에 요구한 겁니다. 탄핵 찬성 무대에 올라 정치적 발언을 해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구미시는 공연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시민 단체들의 항의 시위 등으로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 씨는 그러나 안전 문제가 아닐 거라 분석했습니다. 보수단체 집회와의 충돌에 대비해 이미 관객들에게 멀리 떨어지라 당부했고 현장 경호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미시가 공연 중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서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불이익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습니다. 구미시청 게시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 뮤지컬은 허용해놓고 왜 이승환에겐 서약서를 요구하냐는 등 항의글 수백 개가 올랐습니다. 공연 불과 이틀 전 1000여 석이 매진된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에 대해 이승환 씨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양사의 통합이 이뤄지면 현대차를 제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3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혼다와 닛산 사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양사는 2028년에 설립돼 새로운 지주회사의 산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을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각의 자동차 브랜드를 남겨두기로 했고요. 이번 협력을 통해 플랫폼 공통화, 연구개발 통합, 생산 효율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전기차부터 나아가 항공기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꾀할 전망입니다. 양사의 합병은 미국 테슬라나 중국 비야디 등 해외 업체와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게 배경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7위와 8위를 차지하고 있는 혼다와 닛산이 합병될 경우 현대차의 판매량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닛산이 최대 주주인 미쓰비시 자동차는 내년 1월에 합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제안에 신속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를 곧바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철도와 선박으로 러시아에 보내는 탄약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무기 공장 200여 곳을 풀 가동하며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 대가로 현금, 석유, 군사 기술을 받았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첩보 위성 기술 이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독일 동부 괴를리츠에서는 좌파당 정치인 자마라 슈랭크가 괴한들에게 폭행당했고요. 지난 주말 마그데부르크에서는 2,000명이 넘는 극우 인사가 이주민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SNS에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아랍인으로 보이는 이들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협박범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테러로 체포된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사우디 이민자 출신인 용의자가 독일에 거주하며 폭력적 언행으로 여러 차례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도 망명을 허가한 데다 이달 초 테러 공격에 대한 제보까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당국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인데 역사 밖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전철 안에는 신기하다는 듯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표정과 손잡이를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에서 첫 도시 철도인 1호선 벤탄 수오이티엔이 정식 운행을 시작하며 12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총 19.7km 구간으로 벤탄역부터 수오이티엔역까지 이어지는 1첫도는 개통 초기 한 달간 무료로 운행될 예정이고요. 승차권 요금은 기본 7,000동에서 최대 2만 동으로 약 385원에서 1,1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곧바로 뭐를 해야 됩니까?의 질문을 답해주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이 얘기의 차이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손님이 있었어요. 똑같이 뒤에서 와서 프리웨이에서 박은 손님이에요. 이 손님도 뒤에서 와서 박았고 이 손님도 뒤에서 와서 박았는데 차의 데미지는 딱 4,000불.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은 $1 million UIM 팔리시가 있어서 1 million을 다 받은 손님이 있고 똑같은 교통사고에 10,000불도 못 받은 손님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Very simple. 먼저는 UIM을 가지고 논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내가 UIM이 있었습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차 사고가 나자마자 폴리스가 왔으면 폴리스한테 얘기한 내러티브 그리고 내가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클레임을 열었습니다. 하면은 그 전화 통화에 어떠한 얘기를 한 게 되게 중요하고 증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까먹고 그 증인의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안 받았습니다. versus 증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특별히 와서 차 사고를 봤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받아놨습니다. 키포인트 되게 중요한 그날 누구한테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떠한 내러티브 내가 다쳤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는 얘기를 한 분하고 얘기를 안 한 분의 차이점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교통사고는 우리가 볼 때는 보험회사도 그 상황이 없었고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도 배심원도 그 상황이 없었습니다. 모든 건 다 기록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한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날 때는 그 환상에서 police, ambulance한테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한 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는 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겨서 클레임을 열어놓고 언제 다음 치료를 받은 거가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고가 난 곧바로 이머전시를 들어간 기록이 있다. 아니면은 사고는 2주 전에 났는데 치료는 2주 후에 시작했다 하는 그 시간 차이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많이 아팠었다면은 그 날서부터 이머전시 기록 아니면 치료 기록이 시작이 되는 거가 있어야 되고 시작이 되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교통사고가 나면은 1, 2, 3, 세 번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같이 포인트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이 매장 곳곳에 10원짜리 동전을 몰래 두고 간 사연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술 행위로 보인다는데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매장 바닥과 수납장, 계산대, 정수기 아래까지 가게 구석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인 10원짜리 동전들. 보물찾기라도 한 걸까요? 어느 날 매장 곳곳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발견한 미용실 사장님. 미용실 내부 CCTV를 보고선 깜짝 놀랐다는데요. 매장 곳곳에 등장하는 이 여성의 행동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 앞에서 손을 쓱, 복도에 멈춰 서더니 수납장 아래와 위로 동전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예약도 없이 찾아온 낯선 손님이 대기 중 미용실 내부 9곳에 10원짜리 동전을 몰래 두고 간 거였습니다. 여러 무속인에게 물어보니 이 행동은 가게를 망하게 하려는 일종의 저주라는 답변을 들었다는데요. 이후 사장님은 해당 손님과 연락이 닿았는데 나쁜 거 알면서 한 행동이 맞냐고 묻자 미안하다, 치우면 된다는 말만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당해보니 무섭고 소름 끼친다,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나도 당한 적이 있다는 댓글들도 올라왔고요. 누리꾼들은 별 희한한 사람이 많다, 여러 사람이 당했다면 영업방해로 조사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손님의 행동은 또 있었는데요.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음식 리뷰에 떡볶이 사진과 함께 별점 1점을 남긴 손님. 처음 받는 혹평은 둘째치고 떡볶이 사진 아래로 손님의 허벅지와 중요 부위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업주는 불쾌한 사진을 다른 손님들이 볼세라 배달 플랫폼 측에 바로 리뷰 삭제를 요청했는데요. 업주는 너무 충격적이라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다. 늦게까지 영업하는데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괜히 보복당할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당장 신고하시라, 누가 봐도 고의적이고 악질이라며 공분했습니다. 한 남성이 SNS에 올린 영상에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미국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식료품에 살충제를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대형마트 안, 한 남성이 살충제 스프레이를 꺼내들더니 진열대에 놓인 식품 위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쇼핑카트를 끌고 오더니 식료품을 모조리 담고선 어디론가 사라지는데요. 이 남성은 본인의 행동을 자랑이라도 하듯 SNS에 올렸고요. 영상이 공유된 이후 남성이 자수하면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27살의 이 범인, 마트 선반에서 살충제를 바로 집어든 뒤 장난삼아 식료품에 뿌렸다고 진술했고요. 이런 행동을 SNS에 올리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남성은 이전에도 무인 세탁소에서 타인의 세탁물에 음식을 집어넣거나 쇼핑몰에서 사람들을 향해 음식을 던지는 영상 등을 게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각양각색의 산타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배우나를 따라 빨간 물결이 줄을 잇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썰매 대신 곤돌라를 탄 산타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내년 진행되는 곤돌라 노젓기 행사로 베네치아의 크리스마스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붕 대신 다리 위에서 내려오는 산타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75m 아래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이 산타는 과테말라 어린이들에게 줄곧 선물을 배달해온 70대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어느덧 27년째 크리스마스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역 소방서에서 뜻을 모아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고요.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 올해도 무사히 아이들에게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